생각이 되는데 오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 해제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서 동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동문학. 근데 옛날에 그 시대에는 한 2년 마치고 나면은 군대를 갔거든요. 2학년 마치고. 제하고 학교 다니던 같은 학번 동기들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다가 군에 가서 이 탄압병을 하는데 뭐 이런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냐 싶어 가지고 나라의 분단, 국토 분단, 독일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군에 있으면서 춘천에서 공대장을 했는데 이런저런 책도 좀 읽고 그다음에 복학해서는 사실은 정치 외교학부 강의도 좀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반쯤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같은 그런 학문의 코스에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두 달 전에 신윤주 회장께서 이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목을 그 당시만 해주라도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과 중국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양쪽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 돼가지고 일들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주제를 잡자 해서 주제를 했는데 이게 뭐 며칠 얼마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남북한 사이에 터져가지고 미국은 좀 있다가 보고 남북이 더 이렇게 파급한 이슈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미중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한 컨택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다 알아서 이렇게 강연에서 길을 만드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 신분 동료들 이런 분들과 질의응답을 이렇게 통해서 대화를 해보는 것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래? 올려달라고? 저기 있다. 네. 그래서 미중 갈등의 전망, 그리고 한국의 행동 반경, 그리고 미중 관계와 북한 핵. 제가 현장에서 볼 때 미중 관계와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북핵 협상의 상황 변화와 우리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개념의 혼란, 이게 뭐냐? 그리고 북핵 협상과 앞길의 선택 이렇게 한번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특히 요새 미국에서 이 볼턴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볼턴 회고록 때문에 우리들도 시끄럽게 논란이 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중국이 지금 뭐 사실 어떤 신문에는 어떤 언론에는 뭐 군사 충돌까지도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군사 충돌까지 가지는 직접 가지는 뭐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이게 슈퍼파워들이 핵을 가진 슈퍼파워가 바로 직접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최종 승자가 없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아론 프리드버그 이런 사람들도 책에서 뭐 이게 수프리머시 오브 라이벌리인가 컨테스트 오브 수프리머시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거 미국이 이 상대했던 적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다. 근데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독일, 일본, 냉전에서 소련 이런 나라들이 이
독일이나 일본은 나라의 땅덩어리나 인구나 자원 이런 데서 미국이 게임이 안 돼서 지고 소련은 다 됐지만 체제가 안 맞았어 졌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은 영토 인구 자원 다 갖추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아주 희한한 체제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씨름을 치면 삿발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사고를 그동안에 많이 대응해왔고, 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언제 뭐 지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2010년 전으로는 중국이 몇 군데 인종분열대가 나눠져 가지고 소련처럼 과거 소련처럼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디스인티그레이션이 될 거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사태를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끼어 있는 이 반도체 문제 같은 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의 뭐 하웨이 같은 데다가 반도체 공급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가 지금 앞으로 미중 사이의 경쟁을 가름할 그런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만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여기도 학자분들 다 계시지만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처음에 2차 대전 후에 핵으로 미국이 우위를 증명했지만은 결국은 소련이 다 따라잡아가지고 미소 핵 균형으로 해서 냉전이 계속됐던 것처럼 이 반도체 문제도 결국은 중국이 따로잡고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그다음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미중의 갈등의 상황에서 볼 때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미국은 중국은 이미 중국판 몰로 닥트린을 다 밀어 나가고 있고 아마 중국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 중국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아니 몰로 닥트린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1823년 몰로가 이야기하기 훨씬 몇천 년 전부터 아시아에서는 중국판 몰로 닥트린이 있습니다. 중화 사상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가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남중국해 갖고 막 이야기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볼 때는 남중국해라는 거는 미국이 보는 카리브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사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2014년에 상해에서 열린 시카 회의, Conference on Interactive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 in Asia 그거 아닙니까? 시카 회의에서 저기서 이야기를 트럼프가 시진핑이 이야기했어요. Asian Security System by Asians.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사람들이 하자. 그게 바로 저는 중국판 몰로 닥트린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을 한반도 같은 것도 같은 시각에서 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2017년인가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원래 그 조선반도라는 거는 중국 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트럼프가 그러는데 그 원래 조선반도는 중국 땅이었다면서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게 이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 봉쇄 정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트럼프가 대중 봉쇄를 한다는 것은 트럼프 전에 오바마가 TPP 할 때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할 때 오바마 때도 이미 그때 저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을 하고 그 이후에 회의 같은 것은 미국의 관리들 학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왜 그 TPP에다가 중국을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하면 좋잖아. 사실 한국은 아시아 퍼시픽이든 뭐 아시아 인도 퍼시픽이든 뭐든 그 커뮤니티에 중국을 넣어서 인클루시브하게 가지고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 이야기가 그러면서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TPP는 이 경제 체제가 비슷한 나라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고 트랜스페런트하고 그다음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라이트 이런 게 잘 반영이 지켜지고 하는 그런 나라들 하는 것이 중국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럼 베트남은 왜 너 초청했나 했거든요. 베트남이 뭐가 그렇게 돼 있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정확하게 미국 사람 이야기하는 것 봐주십시오. 그 TPP라는 거는 인비테이셔널 베이시스가 아니라 when
When a country aspire to 가입하고 싶다고 매달리면 그때는 우리가 해주는 거지. 중국은 말이야 지금 오겠다고 해도 안 썼는데 내가 왜 부르냐 이렇게 비껴가더라. 그만큼 이게 벌써 이미 TPP 할 때 우리 이제 공생이 들어간 거고 피벗 투 에이시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이제 이어서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인도 퍼시픽 전략이다. 사실 인도 퍼시픽이라는 게 아시아 퍼시픽 하면 인도양 다 포함된 건데 굳이 아시아라는 에이시안 랜드매스를 거기다 집어넣기 싫은 거 아니에요? 중국. 그래서 인도 퍼시픽이라고 명명하게 하는 거고 이제 근래 나오는 뭐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 중국 봉쇄하기 위한 경제 봉쇄하기 위한 경제 번영망 하자고 심지어는 뭐 미국의 이 언론 같은 데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만 이 경제 아시아판 경제 나토 같은 거 그죠? 유럽의 나토 이렇게 하듯이 다토라는 걸 만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토 디모크라틱 엘라이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결국은 지금 이런 그 시간이 계속돼서 제 논지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경제 무역 전쟁 하다가 보니까 결국 안 되는 게 중국의 그 경제의 내수 시장 내수 의존도가 확 올라갔잖아요. 소위 수출 의존도가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절반으로 거의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의 해외 수출 의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그 관세 압박에 의한 이 생산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행동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걸 갖고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중국 편에 선다 미국 편에 선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편에 선다고 이래버리면요 자기의 정당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요새 국내 정치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가 누구냐 그게 어느 편이냐 이래 되면 그 벌써 그 메시지 자체가 정당성이 없어지고 하듯이 저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길을 쓰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물론 뭐 정치적인 폴리티컬 퍼수에이션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우리 민주주의, 그죠? 우리 시장 경제, 그래서 인권 존중하고 또 무역도 자유무역, 프리트레이드, 무역을 먹고 산다고 그리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런 우리 보편적 가치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분단 대치국가니까 분단 대치국가는 할 수 없이 군사적 동맹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 동맹. 그 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하에 지금 핵 위협에서 인질로 잡혀 있으니 핵 이런 게 대처할 수 있는 핵이 해결 안 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 자국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자국권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국민들이 그걸 지지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세우는 깃발이에요, 깃발. 그래서 그런 깃발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소위 저 디램 이걸 중국의 기업에다가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이 반도체 같은 거는 사실 산업의 쌀이라고 할 정도로 붙는데 그런 걸 자유무역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미국은 안 됩니다. 그건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고 사실 그 다음에 홍콩 문제 같은 것도 입장이 없다 이러는데 우리가 입장이 없으면 안 되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을 깃발을 이렇게 높이 들느냐 많이 들지 않느냐 이 정도 차이지. 그 나라가 깃발이 없는 나라 그러면 그죠? 깃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모든 이슈별로 깃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깃발을 설정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요새 또 많이 문제되는 화웨이 5G 같은 거를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군사 기술을 정보를 다 화웨이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하웨이의 기술이 한미 군사 동맹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컴패터블한지 상호 양립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군사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하자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야 미국이 오한테 할 수 있나? 야 중국 인지가 살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굉장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아니면 마찰이 생깁니다. 아니면 더 많은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가치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상대방들이 한국은 원래 깃발이 저런 거지 그렇게 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낮춰질 수 있는 겁니다. 기대가 나는 내려가야 돼. 야, 니는 말이야, 나하고 동맹인데 무조건 이렇게 할 거지. 아니면 중국이 볼 때는 네가 우리한테 물건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를 건들 수 있어 하고 그런 높은 기대를 현실적으로 낮추어줌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미중 사이 갈등 속에서 엄청난 마찰을 받는데 그 일종의 마찰 총량적인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미국 현장에서 이런 큰 나라를 상대로 할 때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justification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취한다는 justification이 돼야지 야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우리가 중국한테 뭘 너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길을 기울일 수 없다. 이렇게 흔들리면은 계속 채이면서 자기 길을 헤매게 된다. 저는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중 사이 갈등 속에서 그런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 북한 핵 이것 때문에 워낙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연결했어요? 이 미중관계와 북한 핵.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이게 쭉 그동안에 많은 지금 한 30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을 한 게 91년, 92년, 지금 30년을 북한 핵을 가지고 북한 핵이 실제 수면에 올라온 거는 1987년이 됩니다만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실패한 배경을 가만 보면요. 국내 정치, 제가 한국 국내 정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국의 국내 정치, 한국, 미국, 북한 이렇게 해서 국내 정치적 요소와 그 다음에 이 행동, 이 액터들의 상호 불신 그리고 결국 미국과 중국이 타협이 안 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제일 크게 투각되는. 그런데 이제 국내 정치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를 이길 수 없고 북한이 정권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한국 정치는 사실은 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있겠습니다만 국내 정치가 그런 요소가 있고 상호 불신은요 사실 불신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이라는 거는 말로 가지고 믿는다 뭐 이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동안에 참 2년 동안 무대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구체적인 서로가 믿을 만한 행동이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불신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건 또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이 타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북한 문제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중 관계가 갈등과 대립의 국면이 길게 가게 되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점점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볼 때 중국이 이렇게 하다는 것은 사실 그 트럼프나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트럼프는 무슨 중국 비판에 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금년 3월에도 이 폼페이오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선하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만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팩트는 사실 18, 19죠. 그 2년 동안에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5번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문재인을 만나든 트럼프를 만나든 누구를 만날 기회가 되면 꼭 그 전후로 시진핑을 만나서 이걸 해요. 그다음 좀 어려워지니까 작년 6월에는 시진핑이 평양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합리적인 안보 우려 플러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내 말 잘 듣고 하면은 다 님 뒷받침해 주니까 큰 사고 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해준 거 아니겠어요? 작년 10월에 평양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이 뒤를 받치고 있는데 이 미중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 세계 전략차원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으니 참 이 북한 문제가 참고로 말씀이죠. 그 하도 북한이 과거 협상 현장에서 말 안 듣고 그냥 중국한테 중국이 말이지 좀 북한을 좀 잘 설득해서 하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을 설득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팔을 붙들고 하는 걸 절대 중국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 이규영 대사님, 주중 대사님 잘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또 도와주고 필요한 걸 하니까 한국은 또 같은 민족들이 잘 도와주라. 하는 이야기가 한국이 잘 도와주고 뭐 하고 잘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중국이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걸 일종의 불명불백식 중국 외교라고 하는데 명확하지도 명백하지도 않는 불명불백식 외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중국이 북한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이 북한 문제가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타협이 안 되는 게 결국은 한반도에 북한 핵 문제라는 게 결국 한반도 문제거든요. 자꾸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떼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정부도 아주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북한 핵 문제를 마치 한반도 문제에서 떼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북한 핵은 미국이 이야기하면 되고 한국은 그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객이 되는 무슨 엉뚱한 중재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게 택이 안 되는 소리냐. 택이 안 되는 이야기를 중재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북한 핵이라는 문제가 한반도 문제인데 이게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완전한 타협은 아니지만 한 번 타협을 본 게 2005년 소위 9월 19일 그 육자회담에 있었을 때 그게 그 당시 그 회담에 나온 여러 나라들의 최대 공약수를 압축한 게 그겁니다. 자, 북한 핵 개발 안 한다. 그죠?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를 한국과 마찬가지고 관계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북한이 살기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준다. 그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공존한다. 그리고 이걸 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동북아시아에서 다자 안보 이 체제를 만들어서 안정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한반도가 통일되고 안 되고 그거는 평화 체제를 한 다음에 먼 장래에서 볼 일이다. 여기까지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뽑을 수 있는 최대 공약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뭐 실패한 건 또 다른 이야기는 쭉 돼 있지만. 그런데 2005년에 만들 수 있었던 그 일종의 모더스 비밴디 아니겠어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양식. 이 모더스 비밴디가 2020년에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북한이 디플로이어블 웨폰을 개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 개발이 중단이 됐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어떻게 핵을 가진 나라하고 평화 공존이 가겠냐? 불법적으로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나라하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냐? 핵을 가진 나라한테 어떻게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냐? 그죠? 남북한 간에 핵 가진 북한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 수가 있네. 이게 그 모더스 비밴디의 기초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바꿔진 겁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이게 핵을 개발할 당시 핵 개발 도상국인 북한과 핵 보유국인 북한을 상대하는 이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난이도 달라졌는데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정부나 트럼프
마찬가지고 과거에와 같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그냥 같이 접근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 북한 협상의 상황이 변화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념 혼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념의 혼란. 한반도 비핵화가 뭐냐? 이게 지금 볼턴 핵으로 그 말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가 이 컴플리트 디뉴클리제이션이 뭘 이야기하느냐? 볼턴하고 트럼프하고 왔다 갔다 하고 폼페오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북한은 한 번도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을 흐트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일관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잘 하라고 해서 핵으로 같은 거 쓰는 겁니다. 왜 핵으로 이게 다 자식이 다 써놨어요. 북한이요, 이 핵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말하는 건 뭔지 압니까? 그럼 핵 없앨게. 핵 없앨게. 그런데 너희는 미국이 핵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핵 우산 안 씌워준다. 그래서 우리 우산을 내가 만들었다. 내 우산 내가 만들어서 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건 다 찍어주고 있지만은. 그러니 내 거 없애려면 네 핵 우산도 없애라. 이게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 하는 이야기고 공개적으로 작년 1월 2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한반도에서 전략무기 전개하는 거 하지 마라. 전략무기라는 게 뭡니까? 핵무기와 핵탄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완전히 핵무기 완전히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것만 딱 듣는 거예요. 그 없애는 조건이 뭔지를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북한이 저기 연락사무소 때려 부수고 폭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전직 통일부 장관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전직 통일부 장관이 한 말이 신문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정말 가관입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이런 거 해주면은 이런 거 안 하고 다 할 텐데 그 체제 보장 안 해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 체제 보장. 그 다음에 미국이 발목을 잡아서 이랬다. 미국이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했거든요. 체제 보장이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이 뭡니까?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 이것도 일관되게 북한의 지도자의 공개 성명 무슨 방송 뭐 이런 나오는 거 다 보십시오. 체제 보장 세 가지입니다. 정치적 보장, 군사적 보장, 경제적 보장이에요. 정치적 보장은 외교관계 수립하나 이거 아닙니까? 지난번 이번에 하노이에서도 볼턴 회고록이 다 나오대요. 하노이에서도 저기가 그래 김정은이가 트럼프 보고 법률적으로 효력 있는 외교관계 수립 이런 거 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 거 안 해준다 이렇게. 그 볼턴 이야기가 뭐 옳은자 그런가 그러는데 저는 볼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동의하지 않고 사실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 카운터파이트였던 그 콘돌리사 라이스도 아주 골치 아파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에서 놓은 그 사탁은 전부 논리 그 자체의 논리나 사실관계는 이미 공개된 내용하고 다 합치한 거예요. 자, 체제보장 정치적 보장은 외교관계 수립해라. 외교관계 수립해라. 군사적 보장은 이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위협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핵우산 남쪽인 핵우산 그러네요. 경제적 보장은 먹고 살게 해내라. 제재 해제는 당연하고 제재 해제는 당연하고 먹고 살게 해내라. 그게 먹고 살게 해내라는 그게 한마디 함축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북한 외교부장하는 이승건이 이것이 나왔잖아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네? 그거는 한국이 무슨 수를 내서도 미국의 제재 해제 끄집어내고
미국이 제재 해제하면 나머지는 한국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인들 전부 돈 가지고 와서 여기 가서 투자해가지고 우리도 너희처럼 살게 해서 사실 1970년대까지 북한이 남조선보다 잘 살았는데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여기가 다 미제국주의자들하고 예? 남조선 걔네들이 압박해가지고 못 살게 해서 그러니 제재 해제 플러스 투자해서 해라. 이게 이승근이 말하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말이 함축된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정치, 군사, 경제 이 체제 보장을 북한이 원하는데 그 체제 보장 해주면은 핵도 안 하고 뭐 연합사무소 파괴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다 잘 될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직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민간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막대한 투자를 되는 이거는 결국은 IMF, IBRD 이런 데 지금 나가야 됩니다. ADB 이런 데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북한의 경제가 투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IMF 1998년 IMF 이거 받았을 때 다 정부 예산 여기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다 내놓고 하나 다 지참고 드러내놓고 투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거 안 된 상태에서 국제금융기구나 개발기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2004년에 미국이 인도하고 원자력 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인도가 사실 NPT 바깥 체제 바깥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인도가 제재를 받고 있었어요. 미국으로부터. 그런데 할 수 없이 중국이라는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이 양보를 해가지고 원자력 협력협정을 맺어야 그게 관련 기술이나 물질이 닿는 거죠.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파괴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걸 바로 그겁니다. 원자력 협력 협정은 미국의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상원의 비준을 받으려면 그 나라가 지금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미 핵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상원이 북한하고 원자력 협력 협정 맺는 걸 갖다가 비준해 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인권이다, 체제다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요. 이런 거를 다 해줘야 체제 보장이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줘서 북한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잘 해가 되고 하면 남북 민족적 정세를 보존하고 있으니 참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을 중재자라는 입장을 어떤 사람들도 중매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기 문제를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난 도대체가 이게 이런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상한 사람인 거나 아니면 그걸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보도해주는 하는 당국자나 정치인이나 언론이 이상하거나 가만히 보니까 수적으로 그쪽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너무 터무니없이 이상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높은 소강 프로페셔널 프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당사자라는 거는 협상장에 들어가면요 상대가 내한테 기대하는 걸 낮춥니다. 당사자는 내한테 뭐 발표를 생각하지 말고 미리 낮춰요. 그래야 나중에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중재라는 건 뭐냐면 상대의 기대를 올려줍니다. 이 사람 보니까 아마 잘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당사자는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재자는 결과에 대해서 목소리가 없습니다. 결혼해갖고 우리 중매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둘이 잘 살면 끝난 거예요. 그 사이에서 뭐 잘하면 저 중매비 좀 받아 술 석잔 먹고 잘못 받으면 욕이라도 빰이나 몇 대 맞는다고 술이 석잔이나 뭐빰 세대나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끝나지만은 당사자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지고 결과를 받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볼턴 회고록에도 잘 나와 있어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 못했지만은 당연히 하노이 같은 데서 만났든 싱가포르에서 만나든 남북미가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남북 북미 따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참 남북미가 같이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비극입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미국 외교의 보스 DNA라고 했어요.
보스 DNA. 보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보스는 절대 집단 결정 안 합니다. 내 혼자 결정하지. 야, 가, 너 저리 가, 너 동대문가고 쓰던 맡아.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연락해. 이렇게 하는 게 보스지. 야, 니하고 내가 같이 가서 이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의 보스, 미국 외교의 보스 DNA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맨날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2005년에 북경에서 회담을 하는데 이게 뭐가 빡세게 하가 안 되다 보니까 북한의 당시 대표가 김계관이에요. 그 사람 참 한 30년 가까이 핵 외교의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되니까 저한테 왔어요. 보자. 야, 이게 뭐 도저히 안 되니? 네, 시하고 크리스토프 힐하고 같이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나서 잘 해봐라. 아니면 안 된다. 자리 네가 좀 만들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느 시간 볼 테니 우리 둘이 다 온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계관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하고 힐하고 따로 만나면 안 되나? 따로 만나면 안 된다면서 내가 오라 그랬더만 하겠다고. 크리스토프 힐 보고 똑같은 이야기. 야, 이거 이렇다니 니도 몇 시에 여기 그때 참석하셨습니다. 북경의 방비원, 조대아의 방비원 회의장에 그 소파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 소파 코너 몇 시에 보고 시간도 기억이 나면 5시 온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옆에 있던 동료들 쳐다보니 감사히 남편이 같이 만나도 되나 싶어서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야, 더 생각할 수 없어. 오든 말든 니 맘대로 해. 안 오면 그 다음에 니 책임져. 딱 통보하고 끝냈습니다. 한 오후 3시쯤 됐는데 2시간 됩니다. 사람들이 보내봤더니 김계관은 5시에 딱 와. 크리스토프 힐은 사람을 보내갖고 미리 다 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10분쯤 있다고 와. 그 딱 앉았는데 김계관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게 무슨 이래야 꼭 무슨 중매꾼이 앉아야 있어야 뭐 자리에 앉고 이래가 되겠냐고 이게 그 최선희를 통역으로 놔놓고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이 확 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중매꾼이야? 이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자는데 중매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면 싫어 간도 이랬단 말이에요. 간도 이랬더니 아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는 합시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이게 지금 북한이 남과 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빼고 하려는 게 옛날부터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극복을 하려는 거는요, 우리가 굉장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참 5년 단임 정부 이거 배짱부려서 외교하기 어려워요. 왜냐? 이 정치학 다 공부하셨지만은 정권을 잡고 나면은 그때부터 겁이 많아집니다. 야당으로서 싸울 때는 엄청난데 정권을 잡으면 이럴 게 많아지거든. 이게 조금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은 이게 뭐 어떤 나라가 싶어서 정치를 짧게 겹게 나가는 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근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봅니다. 70, 80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게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 받아가지고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 사주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인플레이트된 희망을 가졌어요. 인플레이트된 희망. 그리고 트럼프는 바보 같은 전임자들 있지. 바보 같은 전임자. 같은 당인 부시도 바보 같은 전임자고 오바마 이 바보 같은 전임자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를 북한 핵 폐기 이거를 내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쇼맨십.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가 성취를 하거나 성취를 못하면은 내가 성취하고 있다고 스스로 마취라도 시켜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트럼프의 그런 쇼맨십, 북한 핵 문제 이거 아무도 못하더라도 이거 해결했다는 쇼맨십을 보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지나고 나면 환상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북한 핵 위기 그 당시 이 화염과 분노 뭐 등등 해가지고 또 북한은 핵무기 가졌다고 해서 막 굉장히 위기가 생기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누구나로 올라가는 평화 구조를 단숨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그때 뭡니까? 탑 다운, 원샷, 고르디안 나트, 고르디우스의 나트를 끊어버린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을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칼도 없으면서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겠다고 나중에 오겠다. 그래서 이런 일거에 이런 걸 단순히 해줄 수 있던 이런 욕구가 빚어낸 초현실적 무대 공연이었다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빚어낸 초현실적 무대 공연인데 문제는 무대 공연이 되니까 쇼가 끝난 문제가 내년 쇼가 끝났잖아요. 쇼가 끝난 전에 남은 거는 건물 무너진 쓰레기하고 핵폭탄만 남았어요. 그게 지금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가 뭐 명색이 외교 정관이라는 것도 하고 뭐 핵 문제를 한 30년 가까이 했다고 하는데 네가 뭐 어떻게 하겠냐. 명백한 해결책이 있으면 제가 대통령 나가겠다고 하겠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한 번 더 평화 문제 정청할 수 있으면은 뭐 경제는 경제 잘하는 전문가들 몇 명 하고 그죠? 사회 문제 예? 몇 가지 하고 이거 하면 대통령 하면 되지 뭐. 이건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 여기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치기 입장은 안 되는 거예요. 핵 문제를 정부에서 오래 했다고 해서 지도 해결 못했고 이제 나와서 이제 자유롭다고 해서 막 떠든다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민주사회라는 게 인텔렉츄얼 커뮤니티가 좀 토론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저 나름대로 한번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북한 핵 문제를 양자구도와 다자구도로 우리가 접근했습니다. 근데 양자구도는 대표적인 게 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그다음 94년 제네바 합의, 그다음에 미국 간에 뭐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러고 있는 트럼프 김정은 간의 그 초현실적인 무대 공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이게 양자 구도로 갖고는요 안 돼요. 미국과 북한이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해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자구도라고 해서 제가 된다는 보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자구도는 마찬가지로 양자구도의 단점은 이게 하다 보면 중간에서 아무런 완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좀 이렇게 우리돼 있어야 되는데 제네바 합의도 그런 식으로 붕괴가 됐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남북한에 마찬가지고 그 뒤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양자구도의 굉장히 여러 가지 결점이 있고 다자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자구도는 이제 98년에 제네바 4자 한반도 평화회담이 있었고 이제 2005년, 6년, 7년 이때 4, 5, 6, 7년에 있었던 6자 회담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자구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을 배에 안 태우고는 어렵다는 이 미국도 인식하고 있는 이걸 생각을 하면은 다자구도고 다자구도에서는 사실 6자보다 4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4자에다 남북 미중을 하자고 그러면은 뭐 지금 북한도 안 하려고 떼고 미국도 하기 싫어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할 수 있으면은 양자구도나 일방적으로 하지 다자를 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자구도로 가려고 했을 때 4자가 맞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이 죽기 살기 요즘 볼턴 핵으로도 잘 나와 있고 제 핵으로도 볼턴 해놓은 그만큼 그런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절대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주 기급을 합니다. 97년 8년 제네바 그 4자 회담에 일본이 빠져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이게 아주 이 뭐라고 그러죠?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신년조 회장도 현장에서 봐서 잘 알겠지만 그래서 일본은 절대 4자 회담에 가면은 반드시 일본이 계속 입장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쉽고 좁고 관계없이 그래서 중요한 게 일본을 그런 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틀어서 여기에 우부들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일 외교의 핵심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경제는 경제를 따라요. 일본이 쉽고 좁고 불교의 문제는 놔두고 그렇지 않고 저기 방해를 놓기 시작하고 자기 욕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기 시작하면은 미국이 볼 때 한국이 중요합니까? 일본이 중요합니까? 냉정하게. 그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결국은 4자구도 또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중국을 태워서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중국을 이렇게 태우자 이렇게 하냐면은
중국을 태워서 북한 문제를 중국 이야기 조금 전에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연 우리 핵 무장한 북한과 평화적 공존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북한 핵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걸 같이 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감각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한테 이제 인질극이 그 잡힐 상태로 가고 미국은 경찰을 해줄 테니까 돈은 내라는 돈 내라고 그러고 사실 이거 저기 한미 간 방위분담 협상 이거 저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처음 기초했습니다. 저기 여기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조병재 그 대사가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네바 방위 분담 이 개념이 버든 쉐어링이도 원래 돈이란 말도 안 썼어요. 버든 쉐어링, 디펜스 버든, 서로 디펜스 버든을 서로 나눠서 갖자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 코스트 쉐어링 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뭐냐면 프로텍션 코스트 달라는 거 아니에요. 공동의 안보를 위한 방어가 아니라 내가 니를 보호해 주니까 그 돈 내놔라 이렇게 개념이 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제 인질을 잡은 북한하고 이거 경찰 비용 내라는 미국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우리가 왜 선진국 이런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이 나라 기풍이 이게 말이 됩니까? 나무 인질을 못 쳐가 살고 이리저리 시비를 다니면서 이게 뭐 나라가 모르겠습니다. 제 같은 눈에는 이렇게 하면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국권을 뭐 행사를 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했더니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는 이야기를 무슨 무모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좀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건 당장에 지금 웨폰을 갖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능력이 있으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않는 실제 갖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핵무기에 관한 하는 unweaponized weapon 시스템을 갖고 있다. 무기화되지 않는 무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웨퍼니제이션 프로세스만 가면 되는 겁니다. 독일도 무슨 소리? 독일 잘 몰랐어요. 독일이요. 핵무기를 지금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고농축 우라늄 아닙니까?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우라늄 연료 회사가 유랭코라는 겁니다. 유랭코의 아주 대표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실제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유랭코 도이칠란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은 그런 unweaponized weapon capability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심지어 터키 같은 나라도 핵 용축하는 걸 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용축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안 된다. 이란도 다 그런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여기 계신 이런 지성인들, 지식인들이 굉장히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과정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자나 육자가 이런 걸 통해서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고 중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보는 이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깃발이 뭐냐를 한국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자나 육자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집요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과감한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까 불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되는 문제가 누가 먼저 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자기 것 먼저 내놓으면 다시 못 걷어들이는 거니까 안 내놓겠다고 그러고 미국은 야, 내가 어떤 나라인데 이 조그마한 네 같은 이 나라한테 내가 먼저 양보해가지고 그 볼턴 이야기 보면 컨세션이라는 말 계속 나오죠. 컨세션. 왜 양보 많이 하느냐고. 이 컨세션 미국이 내가 니한테 미국이 그런 거 먼저 양보해주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국이 표식을 붙이는 거는 같이 중국을 태워가지고 한번 세게 빅딜을 진짜 빅딜인 거죠. 빅딜을 해도
안 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깃발을 세우고 가야 나중에 우리도 unweaponized weapon 시스템 같은 걸 갖출 수 있는 justification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갖고 이거를 제가 왜 이게 전략적 사고 위축, 저는 우리 이 여기 계시는 저 원로 구분모 교수님을 포함한 원로 교수님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만은 이 공부하는 제 농담입니다. 굉장히 이 의사들 에트로피라고 그러죠. 에트로피, 위축증. 예? 스트래티직 띵킹의 에트로피 현상이 들어간 겁니다. 딱 틀 속에 갇혀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리스크 어버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틀 속에서 그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 맨날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 사고의 위축에서 에트로피에서 벗어나는 거를 정부 바깥에서는 도움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끝으로 한 가지만, 작년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공중에서 붙었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 훨씬 확전됐을 겁니다. 그죠? 인도, 파키스탄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전이 안 되고 가라앉았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대학생 기자가 가서 질문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간단히 본인 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뭐 질문을 할 가치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가. 너무 명쾌한 강연이라 특별 이견이 없으셔서 그러신지. 마이크.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